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대행 그리고 경복매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산 해운대구 자동의 아파트 경매 물건들 중에서 공시가격 2억 이하 물건만 골라봤습니다. 오늘 5월 26일이고요. 오늘 기준에서 3건이 보입니다. 두산 1차 아파트 신해운대역 가까이 있죠. 두산 1차 아파트 22평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SK뷰 아파트 17평형이고요. 세 번째는 센트럴파크 아파트 24평형입니다. 한 건 한 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두산 1차 아파트입니다. 사건 번호 부산 동부 지원에 2024 타경의 5436대입니다. 22평형이고 감정가 3억 900에서 한번 유찰돼서 2억 1630만원 최저가로 6월 16일에 경매를 진행합니다. 자, 위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봅니다. 보니까 여기가 제일 밑에, 여기가 이제 장산역 기준입니다. 장산역이고, 그리고는 여기 북측으로 보면은 신해운대역이 있죠. 신해운대역 남동측으로 LG 아파트가 있고, LG 아파트 서측에 있는 게 두산 1차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크게 보면은 여기 신해운대역이고요. LG 아파트, 두산 1차, 대림 1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산 1차에서 114동이 어딘가 봅니다. 자, 114동 보니까, 자, 여기라고 요렇게 114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층에 4개 라인이 있군요. 보통 이렇게 앉았다 이러면 우리가 흔히 남서향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114동 같은 경우에는 북동향입니다. 네, 그 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17층 물건입니다. 24층 중에 17층입니다. 자, 그리고 등기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분석 중요하죠. 그죠? 권리분석 봅시다. 자, 등기부 현황 2011년 4월 20일에 현재 소유주가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2일에 새마을금고 근저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7월 21일에 대보회사 근저당, 이렇게 근저당이 2건이 있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3월 2일이죠. 자, 새마을금고 측에서 지금 경매 신청해서 진행 중입니다. 근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누군가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전입일은 2011년 5월 2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입일상으로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일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우리가 인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임차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궁금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아파트의 시세를 생각한다면은, 자, 새마을금고 근저당 채권 최고액 2억 3,400이고요. 그리고 대부회사가 1억 3,390만 원입니다. 대략 잡더라도 원금만, 빌린 돈만 해도 3억 정도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유상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첫 번째.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소유주가 말입니다. 2011년 4월 20일에 매수했습니다. 굉장히 소유권 이전이 됐죠. 그리고 등기부를 여러분이 열어보시면은 이 소유자의 여기 주소지가 변경된 그게 보면은 2011년 5월 2일로 나옵니다. 2011년 5월 2일. 소유자가 여기로 이사를 온 게 2011년 5월 2일. 그리고 이 사람 김모 씨, 이 사람도 2011년 5월 2일.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같은 날 이사를 왔다. 가족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죠? 가족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리고 같이 이사 오면서 근데 세대가 분리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만 전입이 지금 돼요. 이 사람이 세대주다. 이러면 특히나 가족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보면은 근저당이 2건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회사에 있습니다. 이 저기 위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유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구회사의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말입니다. 여기 전입되어 있는 김모 씨입니다. 자, 그런 세 가지 이유로 봐서 유상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99%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마지막 그래도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은 근저당권자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죠? 새마을금고 측이나 대부회사 쪽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시고 그죠? 관심 있으신 분은 입찰에 참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받을 임차인이 없으니까 뭐 미납관리비 조사하시고요. 지금 25년 5월 현재로는 체납은 없다고 합니다만은 앞으로 밀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미납관리비 그리고 이사비 뭐 지원 협상하려면 이사비도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비용을 이제 감안하셔서 입찰가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좌동 SK뷰 아파트입니다. SK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좌동이라고 해도 중동에 가깝죠.
일단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 부산 동부지원의 2024 타경이 1533D입니다. 17평형입니다. 17평형이고 감정가 2억인데 두 번 유찰되다 보니까 9,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에 경매 3차 진행합니다. 자, 위치 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장산역입니다. 장산역에서 한참 멉니다. 그죠? 자, 여기가 지금 SKB 아파트인데, 여기 이쪽으로 말입니다. 이게 힐스테이트 위브예요. 힐스테이트 위브입니다. 그리고 108동은 여기가 됩니다. 그럼 남서향이다. 그죠? 남서향이고 25층 중에 2층입니다. 자, 호실 라인 확인은요, 이렇게 됩니다. 소형 평형이라 지금 복도식입니다. 복도식이고 요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 사건은 권리상의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2012년 12월 14일 날 근저당이 있습니다.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고요. 경매 조금 들어오기 전에 소유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네,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요. 이 사건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이 사건 역시 미납관리비, 이사비 그리고 시세 고려해서 입찰가 정하시면 되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 센트럴파크입니다. 자, 부산 동부지원의 2024 타경에 108786됩니다. 24평형이고요. 감정가 3억 800에서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 2억 1560만원 6월 30일에 경매 2차 진행합니다. 위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대림 1차 봤습니다. 두산 1차 봤습니다. 자, 두산 1차 봤었고요. 여기 남측으로 있는 요게 센트럴파크입니다. 센트럴파크. 예. 자, 센트럴파크 봅시다. 203동이라고 합니다. 203동. 보니까 여기가 뭐 201동, 202동, 203동, 204동, 205동, 206동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203동을 보니까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자, 기역자를 이렇게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가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러면은 방향이 우리가 보통 지도 보면 이런 경우 남서향인가? 이쪽으로는 남동향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해당 라인 지금 여기거든요. 6호입니다. 6호가 남동이 아니고 말입니다. 네, 북서향입니다. 북서향입니다. 그 부분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층 중에 13층입니다. 자, 등기부 봅니다. 2008년 7월 7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요. 23년 6월 14일 근저당이 있습니다. 이 근저당권자가 지금 경매를 신청했고요. 그리고는 24년 10월 23일 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말소기준 권리가 23년 6월 14일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말소기준 권리 23년 6월 14일 근저당보다 빠른 누군가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전입일이 2011년 9월 1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그죠? 아까 첫 번째 소개해드린 사건처럼, 그러니까, 뭐,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만약에, 그죠?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우리가 보증금을 인수하게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어떻습니까?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인수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진짜로 유상 임차인이냐? 아니면은 가족관계 누구, 뭔가, 그죠? 알 수 없는 노릇이죠. 그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첫 번째 사건처럼 담보대출 해준 쪽에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보대출을 해주면서 확인을 하죠. 담보대출을 해주는데 말입니다. 소유자하고 같은 세대인, 동일 세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가족도 아니고 누군가가 딱 전입이 되어 있다 이러면은 뭡니까?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는다든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상속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년 6월 14일 근저당 담보대출 해줄 당시에 말입니다. 전 소유주 있지 않습니까? 상속되기 전에 이 소유주, 이 사람의 주소지가 이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 대출이 말입니다. 2008년도에 집을 사가지고 대출을 계속 갈아탔지 않습니까? 계속 갈아타면서 우리가 등기부 여러 번 빨간 줄 짝짝 그어져 있죠. 말소된 거. 그때마다 뭐냐면은 이 소유자의 주소지가 이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상 임차인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 됩니다. 하지만 뭡니까? 다시 한번 근저당권자 쪽에 경매 신청한 근저당권자 쪽에 채권자 측에 여러분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 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산 1차 아파트 22평형, 그리고 SKB 아파트 17평형
센트럴파크 24평형 3건을 봤는데 중간에 SKB 아파트 17평형은 권리상의 하자가 없습니다. 근데 두산 1차하고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는 유상 임차인이 아니라고 추측이 되나, 그죠? 추측이 되나 일단은 뭡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소유자니 누군가는 전입이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지막 확인 절차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자, 3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